좀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새만금 지금 우리가 지금 의봉리 지금 하고 있죠? 네. 의봉리.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이 부안 쪽은 어떤 게 있냐면 전라도 있죠? 전라도 땅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전라도 땅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전라도 땅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냥 넓은 평야, 막 농지, 막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네, 거기는 진짜 농사 짓는 땅. 이런 생각들이 앞서죠. 왜냐면 뭐 김제평야도 있고 가보면은 평야지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많은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네. 근데 그 땅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다 똑같은 땅이냐? 그거는 아니죠. 그분들이. 근데 뭐냐면 전라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농토, 농사 짓는 땅 이런 개념으로 많이 잡혀져 있어요. 근데 수도권 땅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수도권 땅은 어떻게 하냐면 언제든지 개발 여건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평택에 있는, 같은 평택에 있는 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택 전하고 예를 들어서 김제에 있는 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개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냥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죠? 평택에 있는 전은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같은 농지라 하더라도 이게 농사만 짓는 땅이냐, 농지를 하더라도 뭡니까? 개발에 대한 여건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많이 차이가 있겠죠? 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전라도 땅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가 낮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왜 낮냐면 그냥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땅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화와요. 아니 매매가는 이건데 공시지가 이렇게 낮아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전라도 땅은 뭘 생각하냐면 지금도 개발에 대한 이 부분들이 공시지가로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만금 있죠? 네. 새만금의 가격이 평당 예를 들어서 일종이 100만 원 정도인데 공시지가 뜯어보니까 6만 원밖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죠?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평택 같은 경우 평당 100만 원인데 공시지가가 50만 원 돼 있다고요. 알겠어요? 네. 근데 그걸 비교해보면은 평택은 공시지가 50만 원인데 매매가는 100만 원인데 왜 새만금은 6만 원, 7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100만 원이냐? 분들이 이렇게 고객들은 의문점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분들이 왜 그러냐면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는 이쪽 전라도 쪽은 뭐냐면 이게 가치로 매매가로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매기는 거죠, 그죠? 네. 국가에서 뭐 때문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맞죠? 네. 그러니까 세금을 추징을 하기 위해서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걸 매기기 위한 기본 어떤 룰이 있어야 돼, 가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들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매매 가격을 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매매 가격이 어디 있어요? 맞죠? 이거를 매매 가격이 얼마니까 얼마라고 해서 세금을 그 기준으로 해서 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준 가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가격이 뭘로 얘기하냐면 공시지가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 가격이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매매가 거래가 되는 게 매매 가격에 어느 정도 많이 상향이 조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전라도 쪽은 뭡니까? 매매 가격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개발 호재에 비해서. 뭔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고객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 자, 여러분들 자 보면 제가 주식하고도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주식 보면은 그 PB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PBR. 이 PBR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뭐냐면 장부상 가치가 있어요. 보면 장부상 가치 있죠. 네. 장부상 가치가 있고 여기 뭐냐면 밸류에이션, 밸류라고 이거는 시장가. 이건 시장가가 있거든요. 응, 알겠어요? 네. 장부가가 있고 시장가가 있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은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그죠? 네. 기업이 있으면 재무제표가 있죠. 네. 재무제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산이 있고 자본이 있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부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회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에 내 돈 있죠? 네. 내 돈만 가지고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은 장부상 가치가 나와요. 이 회사가 장부상 가치가 얼마다? 그러니까 내 돈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총 발행한 주식 있잖아요. 네. 주식으로 나누면은 그 얼마? 이 자산이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어떻습니까? 이 회사가 주당 5,000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맞죠? 네. 주당 5,000원인데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 보니까 주당 얼마에 거래가 돼요? 10,000원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장부상 가치하고 시장에서 매매하고 하는 거 틀릴 수가 있죠. 네.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몇가 돼? 2배가 되죠. 네. 그쵸? 근데 회사를 청산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 5,000원밖에 안 남아요. 청산을 하게 되면. 근데 시장에서 얼마 거래가 돼요? 10,000원. 10,000원에 거래가 되죠. 그 뭐냐면 좀
고평가가 돼 있죠. 그렇죠? 이거 갖다가 고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충분히 10,000원을 줘도 거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회사의 가치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지금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고 내가 10,000원에 투자를 해도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래가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어떤 데는 장부상 가치가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데는 어떻게 되냐면 1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된데 있어요. 거래가 정말 대단하죠. 그럼 뭐야? 우리 뭐 어떻게 돼? 20배. 그쵸? 네네. 장부상 가치 이거밖에 안 돼, 20배. 그러면 뭐냐? 예를 들어서 자, 그 바이오 벤처 회사 있죠. 바이오 벤처 회사 신약 개발을 한 거야. 신약 개발을 했더니 나중에 이 신약 개발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를 약만 먹으면 노화가 방지되고 하나를 먹을 때마다 1년씩 수명이 늘어나. 완전히 폭발적이죠.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근데 그런 걸 발명을 했대. 그걸 또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아직 오픈이 안 됐어요. 임상시험이 끝나야 이제는 마무리가 돼서 시장 오픈하는데, 근데 시장이 오픈이 되면 폭발적일까 안 폭발적일까요? 폭발적이죠. 지금 매출액이 만약에 1억인데 나중에 되면 뭐 매출액이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가 나중에 10조가 될 수도 있고 100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특허 기술로 인해서 어떻게 시장에서는 10만 원에 해도 이것도 약하다 이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10만 원에 거래가 돼도 어떻습니까? 괜찮다. 그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러한 개념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걸 가치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주식 투자도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하면은요 사실 크게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냐면 PBR이 0.5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5,000원짜리죠. 네.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가 돼요? 2,500원에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물론 이거 어떻게 보면 액면가격을 딱 보면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와, 아니 이거 청산하면 5,000원 받는데 네. 시장에서는 2,500원밖에 안 받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회사들을 보게 되면 뭐냐면 성장성이 없는 거야. 성장성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없다. 이해가 돼요? 네. 여기는 미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장부상 가치보다도 더 인기가 없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꼭 저평가가 돼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고평가가 돼 있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비싸게 사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0.5로 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봤더니 이 회사를 봤더니 재무제표를 보니까 돈이 많아. 현금이 많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가격이 떨어졌을 뿐이에요. 근데 돈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네. 맞잖아요. 네. 이 회사는 현금이 많다는 얘기는 부도날 확률이 적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은 0.5까지 떨어졌지만, 가격이 떨어졌지만 원래 제 가격을 받겠다. 나중에는 PBR 1로 올라가겠다. 그냥 장부상 가격 이상은 올라가겠지. 일단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돈이 있으니까 시장만 좋아지면 언제든지 장부상 가치 올라갈 거 아니에요, 분들이. 그러면 내가 시장에서 2,500원에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장부상 가치만 5,000원만 돼도 몇 배 먹어요? 2배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평가가 돼 있는 종목은 뭘 봐야 되냐면 이 회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자금을 봐야 됩니다. 이 회사가 돈이 있는 회사인지. 알겠어요? 네. 대부분 이렇게 PBR보다 이렇게 떨어져서 거래가 되는 회사들은 이제 문을 닫아가는 회사들이 많아요. 알겠어요? 네. 여기 보면은 막 1,000원짜리 주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동전주. 그래서 뭐 자본금 5,000원짜리인데 막 1,000원에 거래가 되는. 이거는 뭐냐면 이 회사는 앞으로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 조금만 가면은 이 상태로 회사 운영하면은 문 닫을 확률이 있겠구나.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문을 닫거나 PBR 낮은 거 닫거나 아니면은 기사회생이 돼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맞죠? 네. 올랐는데 그게 된 기준을 뭘로 봐야 되냐면 재무제표상의 돈을 봐야 돼요. 네. 돈이 현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만 파악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미래에다가 투자할 수가 있다, 이분들이. 자, 이러한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PBR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자, PBR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장성이 좋다라는 얘기죠. 네. 네. 왜? 시장가가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PBR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장성이 뭐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죠? 네. 그 결국에 뭐냐면,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성장률.
성장성이 바로 미래가치 아닙니까?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은 것을 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 땅도 여러분들이 자, 어느 지역에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10,000원이라고 합시다. 평당 10,000원. 맞죠? 네. 평당 10,000원이에요. 이거 평당 10,000원. 이거는 뭐냐면 그 땅 있죠. 여기에다가 평당 10,000원을 국가에서 책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장부상 가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사의 그냥 장부상 가치다. 회사의 장부상 가치는 10,000원인데 어떤 지역은 공시지가인데 매매가가 어떤 지역은 8,000원. 어떤 데는 매매가가 어떻습니까? 20만 원. 거래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거 뭐가 되느냐? 자, 공시지가가 10,000원인데 매매가가 8,000원에 거래가 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지역은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결론적으로 뭐냐면 매매가 대 공시지가 대비 매매가가 낮을수록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매매가는 20만 원이니까 얘가 지금 평당 10,000원인데 얘가 2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뭘 봤냐면 어떻게 돼요? 이건 장부상가잖아요. 장부가, 그죠? 네. 얘는 시장가잖아요. 네. 사람들이 20만 원을 주고도 어떻게 됩니까? 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뭐가 발견이 돼 있으면 여기가 뭐가 있어요? 성장성. 성장성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장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냐면 고객들이 물어본다니까요. 여기는 이렇게 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 분들이 하하 웃어줘야죠. 아유 잘 모르시나 본데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공시가하고 매매가하고 계리가 높을수록요 이 땅이 성장성이 미래가치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사모님 알겠어요? 네. 자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시장은 우리가 5,000원에 판다 그죠? 네. 얘기 나오잖아요. 땅은. 네.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땅이 망해요 안 망해요? 아니 망하냐고 안 망하냐고요? 기업은 망하죠? 네. 기업은 망하니까 5,000원이 빵원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땅은 안 망하죠? 네. 안 망하니까 엄청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 고객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시지가 대비 어떻습니까? 낮으면 매매가가 낮으면 그 손님에 맞춰서 어떻게 매기를 해야 되냐면 사모님 이거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이 허재에 비하면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 잘 사시는 겁니다.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하고 매매가가 차이가 나면 사모님 여기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왜 그러냐? 사모님 보세요. 이 땅이 지금 이 가격이긴 하지만 앞으로 새만금, 신항만, 공항, 도로, 카지노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싸지. 응? 공시지가 대비 매매가가 싼 거예요. 지금 이렇게는 대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게 다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20만 원은요 아주 약한 금액입니다. 이건 200만 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어떤 고객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핸들링이 가능하고 고객들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고객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고객들도 이런 부분도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딱 공시지가에 대한 매매가에 대한 어떤 비율적인 어떤 가격 부분들은 정해져 있지가 않다. 부분들이. 어떤 데는 공시지가보다 싼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공시지가보다도 어떤 데는 20, 30배가 높은 지역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유는 또 뭐냐? 공시지가는 어때요? 1년에 한 번 반영이 되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매매가는 수시로 반영이 되죠? 네. 그러니까 개발지일수록 공시지가하고 매매가는 괴리율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왜 그러냐면 자 개발지에 대한 공시지가하고 매매가에 대한 괴리율이 왜 커지냐면 자 공시지가에 대한 상승률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올라가더라도 이 정도예요. 근데 매매가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한번 올라가야 되면 이렇게 올라가죠? 네. 맞잖아요. 네. 아니 매매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나라에서 이만큼 올라간 만큼 반영을 합니까? 아니요. 민원 때문에 안 돼요. 무슨 세금을 많이 거둘 이유가 있냐고. 누가 지금 여기에 아직도 여기 누가 리조트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네. 거래만 그렇게 될 뿐이잖아요.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너 세금을 많이 걷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응?
그러니까 세금을 공시지가 가격을 못 올려요. 그러니까 올리더라도 어떻습니까? 조금밖에 못 올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요 단위가 막 개발이 되고 있는, 개발되는 지역이에요. 개발되는 지역인데, 이때 되면 어떻습니까? 공시지가는 매 해년마다 올라가긴 올라가죠. 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올라가는 파도도 틀리죠. 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발지일수록 뭐가 차이냐면, 공시지가하고 매매가하고 가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은, 안 되는 지역들은 뭐가 되느냐? 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은 공시지가가 뭐 그대로겠죠. 네. 맞죠? 네. 뭐 매매가도 뭐 조금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해마다 물가상승률 비례해서. 네. 그러면 요놈이나 많은 차이 있어 없어요? 그렇죠. 많은 차이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늦으면 늦을수록 공시지가하고 매매가의 어떤 폭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되는 지역일수록 어떻습니까? 공시지가하고 매매가의 차이는 많은 차이가 난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